안녕하세요, 이종일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 그 작가문학 독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서영학과와 홍익대학원 서영학과를 나온 이종혜입니다. 이렇게 보령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와보시니까 어때요? 네, 여기 저기 지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주 왔는데요. 네. 오늘 오는 날이 비가 와가지고 지금 촬영이 잘 되려는지 걱정됩니다. 요즘 뭐 바쁘시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근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근황은 충청도에서 벌써 세 번째 전시를 홍성 다음 아트홀에서 지난 6월에 끝났고요. 이제 끝나자마자 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좀 7, 8월을 이제 그림도 못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최근 뭐 전시 하시는 거 없나요?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있으면 그때 개인전이 끝나고 6월 개인전이 끝나고 이제 뭐 여기저기 단체전 같은데 네. 또 있고 또 11월에는 또 여기 청양에서 하는 단체전이 또 있고 또 안양에서 또 루마니아 또 단체전이 있고 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부터 화가가 돼야겠다고 다짐하셨나요? 네, 꼭 다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요. 네,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뭐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뭐 선생님들이 뭐 잘 그린다고 나가버려서 나가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상 같은 거를 늘 타왔어요. 큰 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때도 뭐 그냥 뭐 내가 뭐 화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저는 오히려 글을 짓고 그다음에 음악 듣고 이런 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이제 엄마가 국어 선생님이셔가지고 저도 자연히 이제 국문학과를 이제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다음에 글을 쓰거나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그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맨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주 그냥 종이는 색깔 쓰는 거를 기가 막히게 쓴다. 맨날 그러셔갖고 저는 그때 제가 화가가 되어볼까 하고 잠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화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동기가 유발됐구만요. 네, 그렇죠. 예. 화가로서의 삶은 좀 어떤가요? 화가로서 삶은요, 네.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저에게 그림을 그리니까 얼마나 좋냐, 막 늘 그래요. 네, 그렇다고 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그림 그리는 거는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했겠죠. 좋기는 하지만, 이제 그 사가의 삶 이면에 우리가 이제 늘 들어가야 하는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뭐 작업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다음에 뭐 그냥 좀 싼 거 쓰면은 절대 안 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화가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요. 그럼 이종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작품 세계관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의 작품 세계는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이 이렇게 화가로서의 삶을 살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 길러내야 되고 하니까 결혼을 했으면
그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자식을 잘 길러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그 양면성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뭐 서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뭐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좋아서 결혼했고 또 아이를 갖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 그 돈 이면에도 또 이 그림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굉장히 많이 돈을 벌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러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나의 그 삶과 화가의 삶을 병행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그 화가로서 삶은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로지 그러니까 이 화가로서만 삶만 살 수가 없다는 거, 결혼을 했으면 그게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가정을 가지게 되고 난 이후부터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때는 미술을 좀 등한시 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예, 등한시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다닐 때는, 예, 대학교에서 그래도 많이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총망받는 청년 작가, 네, 교수님한테도 많이 예쁨 받고, 저도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멋지게 화가의 삶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뭐, 젊었을 때 돈이 많은 남편, 그러니까 만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 결혼할 때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또 결혼하고 보니까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저는 가르치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좀 오전에는 어떻게 어머님들을 가르치고 또 낮에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밤에는 제가 원래 국문과를 갔으니까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그림을 늘 그려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쪽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손이 굳을까봐 손 푸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화가가 안 됐으면 문학인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시인이라든가. 네, 저는 오히려 학교 때 그 글짓기상 뭐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뭐 대학까지 거치면서 상 받은 거는 거의 글짓기상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상, 예, 그거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글짓기상이 더 많아서 저도 좀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20살 좀 지나서요. 이게 글을 짓는다는 게 남한테 너무 많은 거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좀 성격이 솔직한 편이긴 하지만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절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게 좀 싫어서요. 그림을 선택하게 된 건데 그림을 내가 막 해야지 하고 그거는 아니었어요. 네. 어느 이제 그 20대 때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이 그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러 그림을 굉장히 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원서를 사가지고 와갖고 그냥 학교를 휴학하고 거기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 뭐지 한 4년 장학금을 받는 바람에 또 방향을 틀어서 어느 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마치고 어느 대학교?
아, 그거는 좀. 그래서 어느 대학교로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성신여대 저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대학은 가면 제가 이제 그림 경력이 좀 짧고 이제 뭐 남들은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래도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미술부 했던 걸로 이제 그 실력으로 이제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성신여대 그 성악과도 좋다고 거기 학장님이 굉장히 그 예술대학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쪽 원서를 사갖고 와가지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게 그냥 따라가서 그냥 시험을 봤어요. 네. 학원도 따로 이렇게 다니시지 않고 아, 학원 다닌 적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왜 동아리반 같은 거 있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뭐 문예반 아니면 그다음에 그림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문예반일 때는 교지를 만들고 또 미술반일 때는 또 미술반에 관계된 그런 일도 하면서 네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학원은 다니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 표승연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국전에서 대상도 받으신 선생님이세요. 저를 보러 이제 우리 보러 전부 다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가 드로잉 같은 거 하라고 그래서 냈는데 저를 보러 그러니까 학원을 전혀 가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이 너무 좋다,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래서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오히려 학원을 다녔으면 좀 이렇게 정형화된 네. 그런 그림을 그렸을 텐데 독학식이잖아요. 네, 거의 저는 네. 학원 다닌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림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개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별로 이제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게 좀 그림이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다. 색도 좀 특이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럼 초기 작품하고 현재 작품하고 굉장히 다른 성향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초기 작품에는 어떤 성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아. 지금은 어떤 성향으로 바뀌었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때는 우리 유화 같은 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때 미국의 뭐 브루클린 대학에서 뭐 공부 많이 하시고 오신 또 노정란 교수님도 지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처음으로 아크릴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게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마르고 그래서 참 그거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공부기가 있으면서 이제 다시 새로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그래도 이게 손이 좀 굳으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시 또 그림 그릴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입시 무오기 전에는 수채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수채화를 또 좋아했고요. 그래서 수채화에다가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수채화라는 게 한 번 망치면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잘 안 되니까 참 약오르니까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채화만 한 20년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채화를 하다가 이제 좀 저는 대학원을 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을 이제 붙었는데 좀 약간 억울한 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면서 그때 그 교수님이 수채화는 놔두고 좀 아크릴을 계속 하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저 괜찮아요. 저 아크릴도 잘 할 수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왜냐면 아크릴은 좀 물을 쓰는 거기 미디움도 있지만 또 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치했던 사람이니까 저한테 더 더 플러스가 됐어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 그림을 나누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상이 있었고요. 이제 구상도 수치화를 하면서 구상 수치화를 그냥 오래 했죠. 한 20년 넘게 했어요. 약 올라가고 이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비구상 수치화로 또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다시 또 이제 아크릴로 비구상을 하다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은 구상과 비구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구상을 하는 거는 제가 단체전에만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남이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그 비구상을 해서 개인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개인전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구상은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단체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구상 그림만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전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해왔던 그 비구상을 내놨던 것이죠. 중간중간에 저 혼자 하면서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발표만 안 했던 거고요. 네. 지금은 그림 작품 그리시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봐왔던 작품과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지금 현재 작품은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옛날에는 뭐 처음에는 선생님 만났을 때는 제가 수채화 작품을 많이 냈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수채화로 한 것이 좀 다르고 내용도 제가 하는 게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연가를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레스트라고 이제 숲에 대해서 그렇게 차례차례로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저도 좀 실증을 좀 잘 내서 하나 가지고 끝까지 하고 좀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림도 하다 보니까 붓으로만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또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싶어 갖고요. 이제 제가 이제 스크래치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림을 저도 쫙 보니까 갑자기 스크래치가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또 보니까 여기도 조금 있네. 저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있고 나중에는 이제 좀 많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또 스크래치에서 붓으로 또 가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너무 어려워서요. 밑작업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물감도 많이 들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조금 꾀를 부르다 보니까 저절로 또 붓으로 옮아가는데 저도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화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화가한테 필요한 능력이요? 일단 전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항상 돈이구만요. 네. 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화가에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타고난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예술가로서의 타고난 끼하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독창성이 무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 길러준다고 난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반 정도는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글과 그림에 관심을 가졌듯이 네. 그런 어떤 성장기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요. 어릴 때부터 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신이 정해준 운명적으로 너무 이렇게 네. 좀 건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 이 말씀으로는 아마 저한테 집 두 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거의 병원을 들락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병이 유행한다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걸리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릴 때도 그렇게 좀 수줍음이 많고 지금처럼 이렇게 활달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지금은 좀 바뀌신 건가요? 바꾸려고 노력한 거죠. 결혼하면서부터. 아, 네.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좀 바꿔지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서 뭐 하는 거 하루 종일 책 보고 뭐 집에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나면 책 보고 그냥 종일 앉아서 뭐 그리고 이게 저 일상이었던 것 같고요. 밖에 나가서 누구랑 같이 뛰어다니고 놀고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혹시 나의 성장에 혹시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제 외톨이면서 네, 이제 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네, 그런 네.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활달해진 거는 결혼을 하니까 네. 뭔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 괜히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막 질문도 하고 예.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막 말도. 하고 네 그래서 또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싫어도 너무 어색한 분위기를 뭐랄까 좀 그게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갖고 그냥 뭐 밥 먹자. 네, 그냥 자자. 네, 그냥 막 그렇게 말을 막 이렇게 아,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아. 막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네. 말을 많이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예.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사람한테만. 친한 사람한테만 친해지면 잘하는데 좀 낯가리가 좀 있는 네. 것 같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그래서 지금은 또 그것도 고치려고 노력해요. 네. 먼저 말도 걸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네. 또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화가들 이렇게 뵈면 무게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중일 선생님 보면 성격이 칼끔하다고 해야 되나? 쉽게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이야기도 되고 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사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원래 그런 건 아니고요. 완전히 예. 노력의 결과예요. 아,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 좀 하다 보니까 먼저 말해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또 먼저 말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아, 결혼이라는 그 시점부터 해서 네.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가는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어떻게 어렸을 때 가정은 부유하셨나요? 아, 가정은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아빠는 이제 그 군인 장교이셨어요. 오. 그리고 저는 또 그 집안에 전부 다 아들이고 딸이 딱 2명인데요. 네.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그 카나다로 간호사로 해서 이제 유학가 있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딸이 없는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네. 제가 이렇게 가면 동네 그 어르신들이 쫙 나와 계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내이셨어요? 아, 막내는 아니고요. 제 밑으로 이렇게 남동생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네. 한 명은 거의 이제 그 졸업을 앞두고 예.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이제 그때 좀 죽었고 제가 그때 결혼해서 이제 첫 아이를 낳고 한 5개월쯤 되는 날 걔 그 돌날이었는데 예. 죽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아,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상처가 됐겠네요. 네, 너무 괴로웠고요. 예. 그때 그런 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아, 그다음에 또 뭐 어렵게 자라고 그런 거는 없었고 네. 저는 결혼하면서 어려워졌어요. 결혼하면서 네, 네. 왜요? 사장님이 좀 잘 벌어다 주시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결혼하면서 좀 어렵게 해서 인생이 돌고 돈다는데 내가 이 어려운 가정이 요때 맞이하는구나. 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인터뷰하면서 인상에 남는 건 화가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물감을 사야 되고, 네. 네, 물감도 굉장히 비싸죠. 네, 물감도 비싸고 뭐 네. 캔버스니 뭐니 다 가격이 다 자재들이 올라서 예. 다 비싸요. 그럼 일단 돈이 생기면 전 네. 일단
그거부터 사놓거든요. 그래야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쓰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싼 거 쓰고 그러면 저도 또 싫고 그래서 저는 뭐 액자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다 원목으로 좋은 거로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뭐 피카소나 다 네. 이제 가난하든 뭐 부자이든 간에 어디에다 벽에다가나 땅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곳에다가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리면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좀 자본주의 시대에 보니까 네. 약간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제약도 네. 많고. 재료도 많고. 네. 화가로서 네. 처음 인정받았던 아, 네. 네네. 저는 네. 약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러니까 대학 졸업과 동시에 꾸준히 하게 중간에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꾸준히 활동을 못한 것을 너무 억울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난 잘할 수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고 네. 넌 결혼하지 마라. 그림 그려라. 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림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결혼을 해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질문이 어느 때부터 그림을, 예. 네. 그래서 저는 왜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얘기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손가락을 늘 이렇게 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손가락을 안 움직이면 손이 굳어서 그 피아노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늘 한음을 쳐서 이렇게 손을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화가도 왠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그게 항상 불안했어요, 늘.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도 한쪽에서 뭐라도 이렇게 끄적거리기도 하고 뭐 중간에 만약에 그림 그릴 수 있는 저기가 안 됐을 때는 드로잉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늘 손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화가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이어져 온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뭐 다 공짜로 되는 건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막 빨리 뭐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네. 어떻게든 내가 화가로서 네. 올라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서 막 어디 뭐 오픈시에 가서 막 가서 얼굴을 알리고 그럴 기회도 있었지만 별로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내실을 열심히 좀 다져야 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기는 역시 화가로서 인정받는 계기는 무슨 전시가 아닐까. 네, 전시에서 이제 내가 내놓은 그림이 전시가 되고 또 그거 전시로 인해서 또 그림이 또 한두 점이라도 풀려 나가게 되면 약간 좀 뿌듯한 감도 있고 그때 그런 걸 느꼈고요. 이제 조금 지금 이 나이에 들어서는 조금 약간 남들이 이렇게 열심히 오픈 가고 막 이렇게 많이 자기를 알리려고 할 때 나도 그때 같이 글에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프리랜서가 변했어도 그 기본적으로 약간 다른 사람한테 나서고 그러는 것이 저한테는 역시 어렵고 좀 낯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처음으로 여기 전시가 끝나고 첫 번째 전시가 끝나고 미술관에서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예.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바로 화가로서의 인정을 받는 느낌이 그때 느꼈어요. 기분은 어땠어요? 기분 좋죠. 왜냐하면 여기서 좀 우리 미술관에서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뭐 물론 제가 찾아가서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을 때 기분 좋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대외적으로 알려진 선생님께서 직접 그거 보러 오셨을 때 전혀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아는데 지으림을 보러 오시고 작품 좋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다음 전시 하게 되면 꼭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이중희 화가님이 작업하는 주요 주제나 영감을 얻는 곳이 아, 네. 네. 저는 약간 좀 속이 상하거나 네. 좀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약간 집 가까운 강이나 바다를 자주 갔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바다에는 이렇게 날이 좀 약간 오늘같이 흐리고 그런 날에 바다를 가면요. 네. 약간 하늘하고 바다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 그게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 뭐라 그러죠? 전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 비행기 조종사들이 막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네. 바닷물 속으로 거꾸로 곤두박질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하늘인 줄 알고 아, 그랬을까? 뭐 이런 착시 현상 뭐 네, 그런 거.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게 아. 그럴 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하늘은 보면은 우리가 구름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는데 저는 새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또 바다에는 또 이렇게 뭔가 생물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생물도감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만약에 하늘과 땅을 붙여갖고 바다를 그리다가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하늘과 바다를 그리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요. 색깔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파랑을 쓰지 않는 거는요. 네. 그건 너무 그냥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걸로 해석을 하고 싶어서 색깔을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나 마젠타 색으로 넣은 거예요. 그 작품을 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이나 재료가 있나요? 네. 뭐 기술이라고 좀 우리는 그렇고 기법? 네, 기법이나 뭐 재료는요. 저는 처음에 수채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작업실이 지하이다 보니까 이제 유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이제 아크릴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제 기법은 제가 지금 조금씩 그 스트레스를 쌓일 때마다 스크래치를 넣는데요. 네. 스크래치를 넣다 보니까 지금의 그림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